자, 이렇게 해서 이제 3세대 JWT라는 게 나왔는데,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에다가 JWT를 한번 검색을 해보실게요. 요거. 자, 이거 한번 예제를 볼게요. 여기 보시면 밑에 JWT 토큰이죠? 자, 여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 보시면 디코드, 이제 여기 인코드 된 거고요. 여기 이제 디코드 된 건데, 인코드가 이제 암호하면은 디코드는 복호하죠.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해시값 뭐 이렇게 돼 있고, 타입이 JWT다 하고 헤더가 이제 달렸고요. 그다음 페이로드에 실제 이제 데이터가 같이 딸려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뭐 GPW이라고 바뀌면 실제 인코드된 이런 암호도 바뀌어요. 이렇게. 요거에 대한 해시값이 또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. 보이시죠?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해시 코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이 암호화된 키는요, 요 세 가지 데이터들을 다 섞어서 바꾸는데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 다음 뭐 해시 값은요, 데이터랑 어떤 시크릿 킷을 기반으로 인코딩 돼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전송이 됩니다. 클라이언트는 또 받은 토큰을 디코딩해서 사용할 수 있고, 이제 이런 코드 같은 거는 난수화가 된 고유한 토큰을 통해 이제 식별이 이루어집니다. 이게 과거에는요, 여러분, 과거 1세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아이디랑 패스워드랑 왔다 갔다 했었죠. 그쵸? 그 다음 또 2세대. 2세대도 보면은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토큰, 딱 토큰만, 사용자가 이게 맞는지 그냥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토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. 이렇게. 그때도 이런 식으로 난수화된 어떤 번호를 보냈었겠죠. 근데 이런 게 딸려있진 않다. 3세대에서는 DB도 저장 안 하고 CPU 연산으로만 요 제이슨 토큰에 대한 어떤 인코딩된 이런 걸 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데이터도 받을 수 있다. 이런 것도 장점이 됩니다. 이런 것도. 그러니까 이게 고유한 키값 정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도 이렇게 담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이거 풀어보면은 요 세 가지가 이제 뭉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토큰을 발급을 할 때 내가 담고 싶은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담아서 보낼 수도 있다. 예를 들어 이름이라던가 어떤 뭐 패스워드라던가 그런 데이터도 있죠. 그런 것들, 나이라던가 이런 것들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낼 때는 해시화를 하고, 그 다음 풀 때는 다시 또 디코드해서 풀고,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. 이렇게. 근데 그래서 이 JWT가 또 만능이냐? 그런 건 아닙니다. 애초에 이게 디코드가 되잖아요. 복호화가 된다는 게 조금 이제 어느 방면에서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JWT 토큰을 쓰면은 이게 위변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이것만 또 털면은 알아서 이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또 인코딩한 걸 디코드 하면은 데이터도 볼 수 있는 거고, 그쵸? 그래서 얘는요, 백엔드에서 발급하고 프론트엔드에서 전달을 할 때 위변조 이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사진 같은 데 보면 워터마크가 약간 미흡하게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
그게 달려있는 이유가 위조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위조를 쉽게 못하게 하게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것도 있고, 아니면 특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어떤 얼룩이나 패턴 같은 거를 삽입을 해서 또 위변조를 검증하는 기술이 존재를 하죠. JWT도요, 보면은 비슷하게 보안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 차단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. 왜냐면 이것만 만약에 털리면 어떤 토큰이랑 다를 게 없죠. 그쵸? 왜냐면 이 안에 이런 모든 데이터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거니까. 이런 식으로. 아무튼 그래서 요거 이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또 존재를 하는데, 그거는 또 이따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암호키가 이제 있는데, 요 두 개 중 하나는 비밀 유지가 되거든요. 근데 또 다른 값은 공개돼야지 이제 또 사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시크릿 키가 또 이제 달라질 수 있고요. 요거 두 개는 이제 공개돼야 되는 거고, 요거는 이제 사용자마다 달라야 되는 거고. 아무튼 데이터 정송 시에 이런 시크릿 키를 활용을 해서 식별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유효성을 판단하고 또 결과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JWT의 큰 장점은 어떤 데이터의 저장과 서버 부하가 감소가 되면서 또 서버의 토큰 발급 이후에 검증만으로 수용이 되고, 또 그거 덕분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특히 어떤 인가 있죠. 인가를 반복적으로 허가를 해야 될 때, 그때 서버 부하 감소로 이제 좋은 거죠. 부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거 덕분에 이제 또 효율적인 토큰 기반의 인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아무튼 요거가 이제 털렸을 때 위험성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1세대, 2세대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